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사수 김영진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오늘은 사회 초년생이 반드시 손절해야 할 직장 동료가 누구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시간 약속을 하면 사람마다 시간 약속을 지키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부류는 약속 시간에 2, 30분씩 일찍 여유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고, 한 부류는 1초의 여유도 없이 시간에 딱 맞춰 오려는 사람입니다. 약속 시간에 30분, 40분씩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그걸 생색도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딘가에서 편하게 자기 자신의 할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보통 회의를 할 때도 회의실에 와서 자기 자신의 업무를 미리 보고 있다거나 약속 장소 바로 근처 카페에서 볼일을 보다가 바로 약속 장소의 시간에 맞춰 나가는 유형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고요. 반면에 1초의 여유도 없이 시간에 딱 맞춰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이슈가 하나라도 발생하게 되면 약속 시간에 늦게 돼요. 그리고 그 이슈들이 그들이 지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요. 이런 마음가짐과 태도 때문에 늦은 것에 대한 미안함은 이들에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늦게 된 이유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면서 위로받으려고 하는데요. 1초의 여유도 없이 약속 시간에 딱 맞춰 도착하려고 하는 사람은 매번 타던 버스를 한 번만 놓쳐도 지각하게 되고 전철이 한 정거장만 연착돼도 지각하게 되고 외출하기 전에 갑자기 전화 통화를 하게 돼도 지각하고 그 이유도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이렇게 자기 시간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룹 안에 있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시간만 챙기기 시작해요. 두 번째로 저는 내로남불인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내로남불인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이런 싹이 보이면 믿고 걸으셔야겠지만요.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은 이런 뒤끝을 넘어서 복수심을 가지는 사람들인데요.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지적한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되갚아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적한 당사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면서 사소한 흠이라도 발견하면 지적으로 그걸 돌려주는데요. 그리고 본인이 지적받은 행동을 보란듯이 되풀이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시간 약속에 늦은 건 다 그만한 사정이 있는 건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속 좁게 지적한다고 생각하거나 하려면 너부터 돌아봐라. 너는 얼마나 잘났냐? 너는 그 정도로 완벽하냐? 라는 식의 태도들이 보이면 경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그룹 내에 내로남불인 사람들이 있고 이런 방식으로 지적을 받으면 기분이 정말 별로죠. 기분만 별로인 게 아니라 그룹 내 반드시 필요한 커뮤니케이션들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 소통이 단절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된 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지적을 지적으로 대갚아주는 행위도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이니까요. 경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한 사람한테는 약한데 약한 사람한테는 강한 사람을 특히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로 협업하는 부서에서 많이 관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기획팀과 디자인팀이 있을 때 기획자가 평소 고객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기 위해 디자이너에게 무리한 업무 요청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고객이 원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슈퍼을의 포지션을 취하면서 일정도 무조건 아삽으로 잡고 고객의 수정사항은 필터 없이 모두 디자이너에게 전달하고 일정은 다시 아삽으로 잡고 이런 행태를 무한 반복하는 기획자들이 있거든요. 고객에게 받아야 할 1차 자료는 일정을 넘겨받아도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면서 자기 식구들에게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하시고 손절하셔야 됩니다. 분명 고객도 처음에만 좋지 뒤로 갈수록 결과물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기획자가 하는 소리가 이빨린 소리라는 확신이 들게 되면 결국 탓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바보라도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면 누구 잘못인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백하게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설령 드러나지 않더라도 자기랑 소통하고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가 가장 쉽겠죠. 이런 상황에 갑자기 기획자가 태도를 바꿔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얘기하거나 회사 생활의 최대 위기니까 한 번만 도와달라고 자기 자신을 찾아와서 애원한다면 한 번 정도는 그 사람을 도와주시길 권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분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같은 상황이 반복되거나 평상시에 또다시 갑질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셨겠지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은 계속 반복되니까요. 결국 거리를 두고 손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건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땅히 공유해야 할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일관성이라도 있어서 일단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의심하고 검증하면 될 일인데, 해줘야 할 말을 고의로 해주지 않으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 사람, 상대방이 자신과 똑같은 실패를 경험하길 바라면서 정보를 제한적으로만 공유하는 사람들을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자기 자신의 실수 때문에 실패 직전까지 간 프로젝트의 책임을 지기 싫어서 최대한 시간을 지연시키며 다른 사람에게 일명 폭탄 돌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객의 불만이 최고조일 때 고객에겐 죄송하다고 하고 사죄하고 굽실거리고, 다른 동료에게는 이 히스토리나 아무런 배경 설명 없이 인수인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히 폭탄 돌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꼭 필요한 정보들은 공유해주지 않으면서 이 일이 쉬운 일이고 어렵지 않은 일이고 문제가 없는 일이라는 것들, 이렇게 추상적으로 지금 맡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만 하면서 저를 이해시키려고 해요. 만약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일이 정말 쉬운 일이고 어렵지 않은 일이고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보인다면, 이런 신호가 포착된다면 꼼꼼하게 그 프로젝트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셔야 중간에 낭패당할 일이 없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절대로 공유하지 않아요. 너는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는 태도로 자신이 했던 시행착오를 똑같이 답습하기를 은연중에 바라기까지 합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회사에서 시간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과 내로남불인 사람, 특히 뒤끝을 넘어서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들을 조심하고요. 강한 사람에겐 약하고 약한 사람에겐 강한 사람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 특히나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거짓말의 유형이 마땅히 공유해야 할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실패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사회초년생이 반드시 손절해야 할 직장 동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드렸는데요. 저는 실제로 회사에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난처한 상황을 겪기도 했으니까요. 오늘 이 컨텐츠를 보시고 주변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